여러분, 제가 한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한 가지 공통된 반응을 보였어요. BTS 보러 가는 거야? 글쎄요, 그것도 이유 중 하나였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놀라실 텐데 한국에도 운석 충돌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걸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지도까지 찾아봤어요. 제가 일하는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는 세계 곳곳의 운석과 지질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데 한국의 합천 운석충돌구는 우리도 주목할 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 지표면이 깎이고 용암이 튀며 새로운 광물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났었다니. 이건 꼭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BTS도 보고 싶었지만 한국의 5천만 년 전 우주 충돌의 흔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운 좋게도 두 가지를 다 해낼 기회가 생겼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뉴욕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은 약 14시간 정도 걸렸는데 긴 여정이었지만 이번 출장에는 두 가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에 피곤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한국의 합천 운석충돌구를 조사하는 일, 그리고 한국에서 BTS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보통 간단한 샌드위치나 파스타 같은 메뉴가 제공되는데 이번 한국행 항공편에서는 비빔밥이 나왔어요. 승무원분이 고추장 튜브를 따로 건네며 직접 비벼 먹으면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작은 배려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는 기내에서부터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는 기분이었어요. 비행 시간이 길었지만 저는 기내에서 BTS의 음악을 들으며 여행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서울에서 며칠 머문 후 바로 합천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어요. 뉴욕에서 출발하기 전 합천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이곳은 5천만 년 전 운석이 충돌한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운석 충돌구가 남아있는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기 때문에 이곳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이 보였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여기저기에서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인천공항은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짐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에서부터 무료 와이파이가 터졌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에 접속해봤는데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미국에서는 공항 와이파이가 느리거나 유료 서비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짐을 찾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저는 한국의 첫인상을 차분히 음미했어요. 도로는 깔끔했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리를 따라 세워진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정갈한 느낌이었어요. 서울 도심에 도착해 숙소로 이동한 후 저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봤어요.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싶었어요. 명동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BTS의 대형 광고를 마주쳤을 때 저는 순간 멈춰 서서 감탄했어요. 뉴욕에서도 BTS 광고를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건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이제야 한국에 온 게 실감나.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미국과 다른 점들을 하나씩 발견했어요. 먼저 대중교통이 정말 편리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도착했고 역마다 무료 와이파이와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지하철 환승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어서 길을 헤맬 걱정이 없었어요. 길을 걷다 보면 편의점이 정말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밤늦게 뭔가를 사려면 대형 마트까지 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지 간단한 식사부터 생필품까지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살짝 길을 잃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먼저 다가와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영어로 대답했는데 옆에 있던 젊은 분이 통역을 도와주면서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길을 물어보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드디어 합천으로 이동할 준비를 했어요. 서울에서 합천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야 했어요. 한국의 기차역은 깔끔하고 티켓 예매 과정이 간편했어요. 기차 내부도 정돈되어 있었고 좌석마다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과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넓은 들판과 푸른 산들이 보였어요. 한국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논밭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운석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합천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더 아름다워졌어요. 작은 마을과 시골길이 보였고 공기가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보낼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합천에 도착했어요. 기차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 5천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곧 저는 직접 그 현장에 서게 될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렇게까지 특별할 줄은 몰랐어요. 운석 연구를 위해 온 여행이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문화, 사람들, 그리고 일상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탐험이 시작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합천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는 전혀 다른 평온하고 조용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버스를 타고 운석충돌구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이 어떻게 5천만 년 전 운석 충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운석 충돌구 연구를 위해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운석의 흔적을 찾는 건 처음이었어요. 보통 운석 충돌구는 황량한 사막이나 깊은 숲속에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합천은 달랐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들판이 펼쳐져 있었으며 한적한 시골길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운석 충돌구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못했지만 그분들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죠. 어떤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손짓을 하시며 손에 쥐고 계신 작은 감 하나를 건네셨어요. 먹어보세요. 따뜻한 표정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며 감을 받아들었어요. 작은 과일 하나였지만 저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운석 충돌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압도적인 풍경을 마주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거대했고 지형이 눈에 띄게 달라 보였어요. 지름 7km에 달하는 분화구는 마치 자연이 만든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저는 상상했어요. 5천만 년 전 이곳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충격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지표면이 단숨에 깎여나가고 뜨거운 열과 충격파가 주변을 휩쓸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땅은 서서히 변형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직접 땅을 만져보며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변화를 느꼈어요. 조사팀과 함께 운석 충돌구 주변을 탐사하며 운석 충돌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광물들을 찾았어요. 이 광물들은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만 만들어지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샘플을 채취하며 다시 한번 이곳의 과학적 가치를 실감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이 저희 조사팀을 위해 작은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한상 가득 차려진 한국 음식을 보며 감탄했어요.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까지. 저는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현지에서 직접 먹는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음식 괜찮아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저는 그 순간 단순한 연구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방문객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운석 충돌구로 향했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충돌구의 지형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어요. 저는 샘플을 채취하면서도 계속 이곳의 역사와 의미를 생각했어요. 이 작은 한국의 마을이 이렇게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니. 운석 충돌구 주변을 걸으며 저는 마을 주민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곳이 특별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아무도 이곳이 운석 충돌구라는 걸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냥 큰 언덕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과학자들이 오더니 이게 운석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더군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이곳이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라는 걸 실감했어요. 이후 저는 합천이 운석 충돌구를 관광 명소로 개발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육 콘텐츠와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가치를 알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과학과 문화가 결합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운석 충돌구의 신비로운 흔적을 따라 걸으며 저는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이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과학자로서 이곳을 연구하기 위해 왔지만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역사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마을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운석 충돌구를 찾았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마지막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 땅이 품고 있는 5천만 년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겼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저는 단순히 운석을 연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만났고 자연이 품고 있는 거대한 역사를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합천은 단순한 작은 마을이 아니라 우주의 한 조각이 깃든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다시 이곳에 돌아올 거라는 것을.